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요청 자료입니다. 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며 재무상태표상, 보통예금, 차입금, 사채, 금융상품 등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기관 조회서는 금융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담보, 보증 및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이 발송하고 회신하는 조회서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 서면 금융기관 조회서와 둘째, 전자조회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전자금융기관 조회서를 발송합니다. 간편성으로 인해 해가 지날수록 전자금융기관 조회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금융기관 조회서 흐름도고요. 감사인, 회사, 은행 순입니다. 처음 감사인이 회사에 정보 요청을 하고요. 금융기관 조회서 관련 정보겠죠. 그 다음 회사는 감사인에게 조회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후 감사인은 발송할 조회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회서가 그냥 은행에 가게 되면 은행이 너가 뭔데 고객 정보를 달라고 해? 하겠죠. 그래서 그 조회서 법인인감 날인 요청을 회사에 합니다. 그럼 회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해서 감사인에게 전달을 하고, 감사인이 날인된 조회서를 은행에 전달하게 되면 은행은 우리 고객이 요청한 게 맞구나 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회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 영업 보증이 이렇게 부보금액이 연간 보험료로 있다라는 내역을 보여주고요. 중요한 건 절대 우편물을 회사가 직접 발송 회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 사례가 있었음에 따라 무조건 감사인이 직접 발송 회신해야 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기관 조회서 흐름도입니다. 전자조회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결제원 사이트라는 사이트가 하나 생겼죠. 우선 감사인이 회사에 조회서 정보 입력을 요청합니다. 그럼 회사는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조회서 정보를 입력하고요. 이 내역을 감사인이 확인을 하고 OK를 하면 사이트에서 은행으로 조회서 기재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은행이 기재를 해주고요. 이후 회사가 수수료 결제를 하면 감사인이 회신을 합니다. 회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회사가 이런 예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인의 금융기관 정보 요청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기 거래가 없어도 계좌가 있다면 발송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잔액이 없으니 보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사인 입장에서는 없는 게 진짜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송을 하고요.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1,000원, 10원 단위를 보유한 계좌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단기 계좌가 폐지되었다면 이와 같이 폐지 확인서 또는 무거래 확인서 등을 은행에서 수령해서 감사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험사의 경우 주석사항 중 약정 및 자산 담보 관련하여 기재가 필요함에 따라 조회서를 발송 회신해야 됩니다. 이 또한 단기 중에 보험이 완료되었으니까 굳이 보내야 되냐 하긴 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은 회계팀도 모르게 현업에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회서를 발송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인은 은행연합회 등 속칭 월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차입, 담보 내역을 독립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를 보시면 부산은행에서 대출이 있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 여러 보증을 들고 있고, 현대캐피탈에서 리스를 하고 있다는 게 독립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말 담보 차입 관련된 금융기관에는 반드시 조회서가 발송되어야 됩니다. 누락시 감사필드에서 다시 조회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 모두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다시 주요 요청 자료입니다. 두 번째, 미수수익 계산 내역인데요. 미수수익 계산 내역은 대여금 및 금융자산 등의 미수수익 계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템플릿에 포함된 파일인데요. 정기적금이 있는데 기간이 이러하고 기산일부터 결산까지의 이율을 해서 실제로 예상되는 이자 수익은 이 정도다. 그래서 결산 회계 처리가 미수수익, 이자 수익이 되고요. 대여금도 마찬가지로 미수수익, 이자 수익의 결산 회계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하시게 되면은 크게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또 누락하는 경우에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MMT, MMW, MMF 보유 시 구성자산 내역입니다. 재무상태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MMT, MMW의 경우 그 구성 내역을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즉, 회사는 MMT에 투자하고 단순히 금융자산을 인식하였지만 MMT 구성 내역에 주식이 있다면 단순 금융자산이 아닌 회사가 직접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매도 가능 증권 등으로 분류되어야 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 회사가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이 MMT 구성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REPO, RP에 투자되어 있고 취득상시 만기일이 2, 3일로 3개월 이내임에 따라 해당 회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만약 구성 내역의 예시와 다르게
주식이 있다면 계정 분류 등 여러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산 전 금융기관의 MMT, MMW의 구성 내역을 수령하여 결산 조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기말 전 12월 말쯤에 보통예금 계좌로 옮긴 뒤에 차기 초 보통 1월 초에 다시 백시킵니다. 다음은 주요 수정사항입니다. 회계기준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일 3개월 이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3개월이란 기말 기준 잔여기간 3개월 남은 게 아니라 취득 당시 3개월 이내 상품을 말합니다. 즉 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상 회사의 금융자산 계약기간을 보고 3개월 이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전 계좌금 돌렸던 걸 다시 현금으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고요. 회사가 대여금, 정기예금 등에 대한 미수수익의 계상을 누락하였거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미수수익을 인식하고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세 번째는 계정 비유동, 유동 분류입니다. 회계기준서상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현금화 또는 실현된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감사인이 확인한 금융자산 조회서상 회사의 금융자산 잔여기간이 기말기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기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했던 걸 장기금융상품으로 돌리는 수정사항입니다. 반대로 장기성 예금상품이 기말기준 1년 이내가 된 경우 반대의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건인데 생각보다 실수가 많은 건입니다. 네 번째, 해지환급금 평가입니다. 회계기준서 지류 회신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부분, 나머지 저축성 보험료 부분을 구분하고 평가손익 등을 인식하여야 되나 실무적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감사인이 확인한 금융자산 조회서상 금융자산의 해약환급금 금액과 회사가 계상한 적립액 차이만큼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해당 수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사로부터 기말기준 해약환급금 명세서를 수령하셔서 차이 금액만큼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됩니다. 이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